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 언니고요. 갑자기 오늘 출근하는데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구독자 질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가 이 췌장염이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시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연구를 제가 이거랑 관련돼서 좀 찾아봤어요. 위고비가 정말 췌장염을 많이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제 연구의 수준을 조금 어떻게 보면 근거 수준이 낮은 거에서 근거 수준이 높은 것까지 차례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근거 수준이 낮다는 거는 이제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은 당연히 근거 수준이 낮을 거고요. 그것보다는 사람한테 있는 결과가 근거 수준이 높을 거고, 한 명의 사람보다는 여러 명의 사람에게 하는 게 근거 수준이 높을 거고, 여러 명의 사람 중에서도 무작위 대조 연구라든지 메타 분석 연구는 근거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증례 보고에서 이 위고비 때문에 췌장염이 생겼던 사례는 꽤 많았고요. 첫 번째 사례는 좀 심각한 사례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74세 할아버지가 기저질환이 많으셨어요. 당뇨도 있고 부정맥도 있고 관상동맥 질환도 있었는데 4년간 이 위고비를 맞으셨고 복통이 있어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급성 췌장염,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타입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아무래도 또 염세랑 그 기저질환 때문인지 계속적으로 다장기 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영국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36세 여자 환자였고, 여기도 이제 복통으로 오셔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급성 췌장염이었고, 이분도 위고비를 한 대략적으로 5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위고비 끊고 나서 보존적 치료 이후에 급성 췌장염이 빠르게 좋아져서 퇴원을 했었고요. 다음 환자도 아마 미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기는 조금 비만도가 높으세요. 61세 여자 환자인데 BMI가 48,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비만도가 있으셨고, 2달 전부터 이제 위고비를 맞기 시작을 했고, 여기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셨더니 이제 급성 췌장염이 진단이 됐고요. 다행히 하루 만에 여기 이제 빨리 좋아지셔서 퇴원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망하신 사례도 있기는 하고, 그냥 단순히 약 끊고 좋아져서 보존적 치료 이후에 퇴원하신 케이스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것도 미국 연구였는데요. 79세 할아버지셨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근데 고령 환자한테도 위고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 2.5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넘게 그 위고비를 맞고 계셨고, 근데 몇 년간 계속 간간히, 아주 심하게는 아니고 배가 아프셨다 그래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이제 급성 췌장염이 아니라 만성 췌장염, 그 만성 췌장염 때문에 설사랑 복통이 계속 조금 있으셨던 분 같고요. 이제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서 할아버지가 그냥 참고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위고비를 중단을 하고, 그래도 이제 설사랑 약간 이제 복통은 좀 줄어들어서 퇴원하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증례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한테 이제 나타났던 거였고, 여러 환자에서 나타났던 거를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이 위고비라는 약이 원래는 저희가 당뇨에서 이제 쓰이던 약이고, 거기서 효과가 좋아서 이제 비만으로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61개 병원에서 당뇨 때문에 이 치료를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사실 이제 위고비라는 거는 저희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 그래가지고 크게 얘기해서는 이제 그쪽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 요새 나오는 이제 마운자로 위고비 다 약간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GLP-1 리셉터를 맞은 사람과 당뇨로 GLP-1 리셉터를 맞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맞았던 사람이 한 9.7%, 그 다음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 한 90%였고, 이 두 군을 대상을 한번 이제 비교를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위고비나 아니면 마운자로 이쪽 계열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반대쪽 계열, 그러니까 그냥 단순 당뇨 치료를 했던 사람이랑 비교해서 췌장염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요, 이제 하자드 레이쇼라 그래서 1이면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보다 적으면 좀 적게 생긴다는 거고요. 1보다 많으면 더 췌장염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좀 봐야 되는데, 컨피던스 인터벌은 그러니까 한 0.7배 적게 돼 있는데, 이 0.7이 뭐 최소값과 최대값이 범위가 있잖아요. 95% CI가. 근데 이 95% CI가 1을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유의하지는 않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6개월째부터 1년, 3년, 5년, 그 다음에 평생 이렇게 봤을 때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맞았던 군이 췌장염을 일으킬 위험이 1을 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치료를 안 했던 사람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유의하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약간 6개월, 1년, 3년, 5년은 지금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시면 다 1보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안 맞았던 사람보다 췌장염이 덜 생기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 미국이 그거 췌장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지금 덜 생기는 거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췌장염의 주된 발생 기전 중에 하나가 이 비만이랑 혈당 조절 안 되고 당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위고비를 맞아서 혈당이나 그런 게 더 좋아지고 나면은 췌장염 발생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요. 이 데이터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서 보면요. 주황색이 그 위고비나 아니면 마운자도를 안 맞았던 분이고, 밑에 파란색이 위고비나 마운자도를 맞았던 분인데, 맞았던 분이 오히려 안 맞았던 분에 비해서 췌장염의 발생 빈도는 조금 낮은 것 같다. 근데 저희가 라이프타임 최종적으로 평생 비교를 했을 때는 아주 유의한 정도는 아닌데, 더 높이는 거는 일단 아니다라는 결론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에서도 일단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맞는 게 췌장염을 더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요렇게 이제 됐고요. 다음은 요것도 아마 미국 데이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이제 리얼월드에서 한번 비교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여러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뭐 위고비도 있고 예전에 우리 막 삭센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마운자로 이런 거를 했을 때 실제 약제마다 얼마나 췌장염이 보고가 되는지를 봤고요. 이건 약간 특이하게 좀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헌 검토가 케이스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사례 분석가, 이미 발표됐던,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한 명의 환자들에게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분석한 39건을 일단 먼저 비교를 했고, 그거랑 반대로 FDA의 부작용을 보고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FA-ER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보고됐던 그 데이터 분석에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때문에 췌장염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좀 이제 봤어요. 예, 그래서 이 케이스 리포트 39건이랑 그거랑 별도로 FERS 한 6,700건을 보고를 했습니다. 케이스 리포트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한 60세였고 남녀의 비율은 비슷했던 것 같고요. 리라글루타이드 삭센다가 아무래도 49%로 제일 높았는데, 이건 이제 삭센다가 특별히 위험하다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누적 처방 건수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때는 아직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라든지 아니 마운자로가 크게 많이 팔릴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 명 사망하셨고 나머지 38명은 대부분 약 중단하고 수액 치료한 다음에 좋아졌다 얘기를 하셨고, 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시점이 약 시작하고 나서 막 바로나 몇 년 있다가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안쪽, 2.5개월 정도 있다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FA-ERS 6,000건의 데이터를 보면요. 엑서나타이드라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 당뇨약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만약보다는 그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삭센다, 그 다음에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라든지 털체파타이드, 이게 마운자로거든요. 걔네들이 조금 있었고, 심각한 사례라는 거는 그러니까 입원을 요하든지 뭔가 치료를 필요로 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고, 사망률이 이제 2.7%, 그러니까 한 번 췌장염이 생겼으면은 사망률이 2.7%였다. 여기도 비슷하게 췌장염이 발생하는 시점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실제 약제별로 몇 건이 나타났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약제별로 췌장염과의 연관성 빈도를 봤을 때 I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그널이 높을수록 연관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리라글루타이드,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 삭센다가 오히려 연관성이 가장 높았고, 엑서나타이드가 그 다음이었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저희 세마글루타이드는 중간 수준으로 여기는 보고가 됐고요. 털체파타이드는 일단 가장 낮음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게 진짜 안전해서라기보다는 마운자로가 이 시점에서 판매량이 얼마 안 돼서 그만큼 보고됐던 부작용 빈도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췌장염이 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뿐만 아니라 그쪽 계열 약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쓰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은 위험하지 않은데 한 2-3% 정도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망까지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연구는 이제 메타 분석 연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세마글루타이드, 털체파타이드 보고됐던 무작위 대조 연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실제로 췌장염의 빈도를 메타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21개의 연구 데이터
분석에서 한 34,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됐고, 이 위고비를 저희가 뭐 지금은 피하 조사로 맞는데 원래 이거 먹는 약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먹는 약이랑 피하 조사를 기본으로 정말 더 췌장염을 많이 일으키는지 분석을 했어요. 자, 요 그래프가 저희가 이제 포레스트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플라시보 위약에서 췌장염이 발생한 군이랑 위고비를 맞은 군에서 췌장염을 발생한 군이랑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위고비가 오즈 레이쇼가 0.7,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1이면 똑같다는 거고 0.7이면 오히려 약간 줄어든다는 건데,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범위를 보면 0.5에서 1.2까지로 돼 있어요. 1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계열이 더 췌장염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약제 성분별로, 그러니까 뭐 경구로 먹던지 아니면 피하로 맞는 건지에 따라, 아니면 용량이 높으면 더 일어나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분석을 했는데 경구로 먹든 아니면은 뭐 저용량을 맞든 고용량을 맞든 이런 거에 따라서 췌장염이 더 생기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그냥 위고비 맞지 않는 군이나 맞는 군이나 비슷하게 생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논문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보건당국에서 아마 이런 당뇨 치료용 주사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원래 출신 성분이 당뇨약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좀 착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GLP-1 약물이 급성 췌장염이랑 연관이 있는지 지금 뭐 정보도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영국에서는 특이하게 이런 환자들이 아마도 이제 유전자가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환자들의 유전자 검사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한테 조금 더 췌장염이 많이 발생하는지 밝히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제약회사들 입장이 여기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요. 제약회사들에서는 이미 제품 라벨에 이 췌장염이라는 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고, 급성 췌장염이 뭐 약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약을 맞게 되는 환자의 세팅, 당뇨도 있고 비만도 있고 아니면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에서는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중에 이제 과거에 췌장염이 좀 있었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위고비 같은 거 맞기 전에 의사랑 상담을 하라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결론을 내보면요. 일단 지금까지의 결론으로는 뭐 증례 보고랑 이런 것들이 꽤 있기는 한데 적어도 위고비가 췌장염을 대조군에 비해서 더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아마도 그 이유는 위고비를 맞게 되는 환자들의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 자체가 원래도 췌장염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해석은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데이터를 제가 보기에는 기다려봐야 되고, 특히나 마운자로가 이제 막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운자로 데이터도 좀 어떨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